민생수사 형사사건이 빵꾸 나든 말든 그냥 나는 당권만 가지면 된다라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위험한 도박이죠.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보면 계속 정청래 대표가 움직여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데 마치 여전히 지금 청와대나 검찰 총리는 보안수사권 유지인 것처럼 착시를 유도하는 내용을 딴지 게시판에 올렸어요. 뭐라고요? 정청래입니다. 보안 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합니다. 아니 보안수사권 그래 국회에서 원하는 대로 당원들이 원하는 대로 폐지하기로 했다니까. 그리고 티끌을 남기든 잡티를 유지하든 그 수기 과정을 통해서 당에서 하기로 했다고. 그런데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종료가 된 건데 마치 딴지 게시판에다가는 여전히 총리와 대통령이 뒤통수 때리고 있는 것처럼 한 숟갈만한 보안 수사권이라도 주면 안 된다.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이다. 아니 이 시기에 이거를 이렇게 딴지 게시판에 여전히 이렇게 올리는 게 이게 가당키는 한 짓입니까 이게?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말에 하나도 동의를 못 하겠어요. 저는 전문가로서 이건 선동입니다. 선동이에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렇게 느끼시나요? 보안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그 수사권을 활용해 가지고 검사들이 정권에 칼을 겨누고 되고 완전한 개소리입니다. 이건 보안 수사권이 뭔지를 아예 지금 사람들을 호도시키고 있어요. 특히 아주 제한적으로 이제 뭐 오늘 뭐 노컷뉴스에서도 그 대책과 관련돼서 보안 수사권을 대체할 수 있는 수사 도움 장치에 대해서 기사를 좀 쓰고 있던데 그나마 그것들이 주로 이제 형사 사건에 국한된 것들이잖아요. 특수수사가 아니고 형사 사건, 일반 민생 사건들. 근데 하도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너는 기소만 해. 라고 검찰 개혁을 했는데 왜 수사권을 주냐? 보안 수사가 됐든 뭐 삼촌 수사가 됐든 할아버지 수사가 됐든 뭐야간 수사는 시옷도 들어가면 안 돼. 이 교조적 접근이거든요. 보안 수사가 뭔지는 몰라 이 사람들이. 근데 현실에서 보안 수사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도 여기서 세게 뭐 수사권만 주면 뭐 검찰 개혁이 무너지고 막 검사들이 살아난 것처럼 하도 선동을 하니까 이게 화력에 밀려가지고 그래 알았어. 그럼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쪽으로 해봐 그래 하는데 다만 그랬을 때 보안수사권이 없어졌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파악해라. 그리고 책임져야 된다. 책임지고 그 문제를 진단하면 그거에 대한 대안 그것도 같이 제시해줘야 국민들이 피해가 없다. 그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일단 지우기만 하라. 이거 무책임한 거야 라고 대통령이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 아직까지 제가 워딩을 보면 이 글에서도 드러나잖아요. 부작용이 뭔지를 진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몰라요 본인이. 이게 알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요. 일단 지금 이러면 공수처 꼴이 또 나요. 공수처 그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개판 5분 전은 지금 조직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누구도 반성 안 합니다. 보완 안 합니다. AS 안 해요. 중수청 지금 생기잖아요. 중수청이 만약에 공수처 꼴로 그렇게 되잖아요. 제대로 사람도 없고 뭐 국민들이 보니까 뭐 하는 게 없어 도대체가. 그거요. 민주당이 의석수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정권도 가지고 있는데 해결 못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무능하거든요. 무책임이거든요. 중수청이 그 꼴 나는 순간 정권 넘어갑니다. 제가 엄중히 경고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청래 당 대표 지금 지선과 관련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국민적 그리고 또 당원의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비판의 사유는 이 딴지 게시판에 눈이 멀어가지고 국민 전체의 여론을 못 읽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지금 딴지 게시판에다가 이런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글을 올리면서 마지막에 보면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동의하시면 1번 눌러주세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가볍게 처신하고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이 정도 글을 쓰려면 최소한 민주당의 법사위원들과는 상의를 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대통령이 계속 요구하는 수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렇지. 취재를 해봤어요. 민주당의 법사위원 총 4명 그리고 원내대표실에도 물어봤어요. 정청래 대표께서 자꾸 이렇게 글을 쓰고 계신데 혹시 우총은 안 했고 그건 내가 알고 있고 근데 이제 그냥 법사위원들하고 좀 상의는 좀 하고 당연히 싶은 거냐. 했었겠지. 이게 누구도 단 한 명도 정청래 대표가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네 분이면 우리가 잘 아는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선명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데 적어도 그분이랑은 이야기를 했지
있지 네, 않습니까? 그 4명 중에 한 명, 예, 제가 통화한 분 중에 김용민 의원 있고요. 그분도 그러면 그분도 정청래 대표가 상의한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원내대표와 당연히 상의한 적도 그럼 없고.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무슨 뭐 당내 최고위에 예. 뭐 이런 반푼도 뭐 이렇게 상의 없이 합당하자라고 했던 조국 또 그러고 계신 그때랑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네. 네, 그래서 적어도 정청래 대표가 이 정도 글을 쓰시려면 당연히 이제 최소한 민주당 법사위 간사 또는 의원들과의 교감 속에서 뭔가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써야 되는데 이분은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걸 쓰니까 강수현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무슨 전당대회 재물용으로 지금 검찰 개혁 뭐 이렇게 갖다 바치겠다라는 거냐? 지금 완전히 사익을 위해서 공익적인 일을 재물처럼 쓰고 있다. 이건 정말 최악의 정치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진짜 비난이 나올 우리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나라가 진짜 이렇게 하면 안 하겠네요. 자, 그런데 예. 하나만 우리 이화영 재판을 또 많이 취재한 분이 허재현 기자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답입니다. 그러면서 보안수사권 폐지 안 하면 이화영 재판 꼴 난다 이렇게 하는데 이화영 재판이랑 보안수사권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걸 지금 판례를 들고 막 이제 지난주 이화영 재판 때문에 상당히 이제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곤혹스럽고 화가 나고 말도 안 하는데 되는 논리고요. 일단은 갖다 붙일 수 있는 예, 이화영 그 사건은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검찰이 기획 수사를 해가지고 정권 이제 유력한 대권 주자 주변 사람들 탈탈 털어서 기획 수사한 특수 수사의 문제점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게 이화영 사건인 거죠. 이건 경찰 수사에서 넘어온 게 아닙니다. 이거 비유가 전혀 잘못된 거고 이 경찰이 하도 기획 수사, 특수 수사를 통해서 정적 죽이기 수사를 하니까 그거 막기 위해서 뭐 공소청, 뭐 수사 기소 분리, 뭐 온갖 것들을 해온 거 아닙니까? 이 지금 보안 수사권 문제와 이거는 연결시키는 건 대단히 무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네. 간단합니다. 뭘 아니 논리가 별게 아니에요. 이화영 사건에서 보셨죠? 검찰들 얼마나 쓰레기인지. 그런 검찰들한테 수사권 주면 되겠습니까? 보안 수사권에 시효자도 주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 선동입니다, 대한 선동. 일방적인 악마화는 뭐 다시 고쳐 쓰지 말라는 취지야. 그러니까 검찰을 다 없애가지고 뭐 민생 수사, 형사 사건이 빵꾸 나든 말든 그냥 나는 당권만 가지면 된다라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위험한 네, 도박이죠. 그겁니다. 진짜. 정청래 대표께서 그런 식으로 당원들만 똘똘 구독자들만 똘똘 뭉치게 해가지고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해서 자기가 당권을 가진들 다음 총선 무렵 되면은 이 문제에 대한 부작용들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보완책 없이 그냥 밀어붙이면요. 벌써 그 무슨 감독 살해 사건 그거 네. 굉장히 부실 수사했고 경찰이 네. 그 지금 그게 20, 30대에겐 가장 큰 그렇죠. 화두거든요. 그런 사건 계속 터질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총선 집니다. 네. 총선 지면 본인 대권 가도도 없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제발. 아유, 그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을 생각하는 화가 분한테 좀 그게 나네요. 지금 먹히겠습니까? 아유, 만약에 답답해, 진짜. 그런 대한민국의 운명이라든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자, 요것도 좀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노컷뉴스 단독. 네, 검찰 보안 수사 폐지 가닥 소환 압색 대신 의견 청취 자료 요구. 요거는 이제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네네. 여하튼 억울한 형사사건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요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건데 요거 확인이 되나요? 어떻게? 예, 어느 정도까지가 확인이 되냐면 전반적으로 보안 수사 폐지 쪽으로 총리실 그 검찰개혁 추진단도 가닥을 잡고 있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고요. 네, 그거는 총리도 맞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인정합니다. 다만 이제 디테일한 부분 여기 이제 뭐 부제처럼 달려 있는 뭐 뭐를 요구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은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 예, 이런 정도로 기자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요거는 아마 당으로 넘겨서 당에서 책임하에 진행하는 걸로 보이네요. 네, 여기 지금 방금 이제 여기 블럭을 씌우신 부분들 보면 경찰의 보안 요구만 하고 이행 기간을 지정케 할 때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경찰이 수사를 다 했대요. 그리고 검사한테 사건을 넘기면서 공소 제기를 해달래요. 검사가 서류만 봤어요. 이제 조사를 못 하니까 그 서류만 봐요. 봤더니 증거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이대로 공소 제기를 했다가 무죄가 거의 확실시돼. 검사가 보니까 그러면 보안 수사권이 있으면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해서 직접 불러가지고 이 증거를 채울 수가 있는데 보안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럼 경찰한테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야, 증거 봤더니 뚱수숭수 빠져 있어. 도둑놈을 갖다가 처벌해달라 그러는데 이 자식이 훔친 물건이 없어 증거 목록에 임마. 다시 조사해.
요구를 하는데 경찰이 요구를 받고 이따가 한참 지나서 주거나 다른 것 때문에 바빴고 보완 못 하겠는데요. 이러면 한도 끝도 없이 미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간을 주자 이거예요. 이행 기간을 주자. 경찰에게 보완 언제까지 하세요라고 기간을 두자. 근데 그때까지도 만약 경찰이 안 하면요. 보완 안 해. 못 하겠는데요. 그럼 검사는 어떻게 해요? 그럼 공소 제기합니까? 없는 거예요. 불기소예요, 불기소. 이거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기소해요? 이런 일이 핑퐁만 치고 시간은 끌리고 네. 계속 문턱에서 불기소야. 네. 그러면 이게 국민들한테 다 피해가 오잖아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걱정. 예. 근데 저 같은 경우 뭐 허재영 기자도 그렇지만 경찰이나 검찰을 다 출입을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치적으로 이제 쏠리는 현상이 있어서 우리가 더 크게 비판을 하는 건데, 문제는 경찰 단계로 가보면 뭐 대부분 뭐 이렇게 경찰들에 대해서 고생한다 우리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경찰청 사람도 그런 TV 보면서 아 경찰이 노고가 많구나 그러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경찰들 좀 심각한 네. 문제가 워낙이 많기 때문에 굿캅 배드캅이 경찰서 각광화도 하나만 있어도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찰 출신 변호사도 요새 돈 얼마나 많이 버는지 아십니까? 경찰 출신 변호사도 수천만 원 받습니다, 한 그럴 수 건에. 있겠네요. 검사 출신 변호사보다 훨씬 더 비싸게 받아요. 이제 그럼 왜 그렇겠어요? 그렇죠. 아, 네. 예. 또 뭔가 하나 편법이 작용하는 그럼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네, 중요한 점을 짚어야 되는 게 이제 자치결장제가 강화될 거거든요. 그러면 또 무슨 부작용이 생기냐면 이제 지역의 경찰들이 알아서 수사해서 알아서 끝내요. 근데 서울 수도권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지역 언론들이 제대로 경찰 감시 기능이 살아있는 언론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들이 굉장히 묻히는 경우, 수사 제대로 안 돼가지고 사법 피해자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치경찰제가 강화될수록 그런 부분들 사실 우려가 좀 있어요. 제가 이제 2018년에 경찰청 출입할 때 가장 그런 부분들, 경찰 개혁은 하되 여러 가지 고민이,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릴 겁니다. 예, 이게 지자체장들과 사실 그 지역 언론들 그리고 지역 경찰들 유착, 부패 상당하거든요. 이거 사실 우리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만 언론이 돌아가서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국민들이 체감을 잘 못하는데, 사실 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런 거 많이 느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계속 자치경찰제도 강화되면서 경찰의 권한은 굉장히 세지는데 일은 안 하고 지역의 부패들은 계속 커져가는데, 뭔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검찰의 뭔가 이렇게 견제 기능도 다 사라지고 이러면 이거 5년 안에 이거 난리 날 겁니다. 실제로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서울 수도권만 해도 그래도 뭐 이런 기자 저런 기자 뭐 사이비 기자 많지만 네. 그래도 이게 뭔가 언론의 정화 기능이 좀 먹혀. 아주 진짜 가벼운 거 말고 정말 심각한 잘못이 있다. 지자체장, 뭐 군수든 뭐 구청장이든 네. 기사는 나와. 어떻게 이렇게 기사가 그렇죠. 약발이 좀 네. 떨어져서 나오더라도. 근데 지방 가면 당장 지금 대구에서 풀뿌리 인터넷 매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아, 기사가 그냥 아예 안 나와. 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당장 이제 검찰 개혁 후단에서 이제 경찰이 워낙 이게 이제 거대 공룡이 되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는 바로 자치경찰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대 이제 교통 뭐 사고라든가 아니면은 범죄 예방 활동 요런 것, 아동 요런 경찰의 기능을 지자체장이 이제 맡아서 운영하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도록 이렇게 분배한다는 것인데, 뭐 우리 뭐 울산의 김상욱 시장이나 이런 분들은 잘 하시겠지. 근데 이 소위 말하면 지방 호족들이 사실상 군림하는 여전히 그런 어두운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는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죠, 이게. 그렇죠. 걱정됩니다. 그냥 정말 간단하게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뭐 어디서 이게 뭐 경찰서장 출신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경찰대 나오고 이래가지고 나왔어, 젊은 나이에 나와가지고 5천만 원, 6천만 원, 뭐 3천만 원 이렇게 받아요. 근데 예를 들면 강수영이나 한 500, 600만 원 받을 걸 그렇게 고액의 10배 가까이 되는 돈을 받는 이유, 그 소비자들한테, 그 의뢰인들한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횡령 봅시다. 횡령 목록이 한 10개 되네. 한 3개, 4개 정도는 내가 빠지게 좀 전화 한 통 넣어볼게. 야, 이게 제일 센 거야. 이게 왜냐면 그렇죠.
재판 가서 무죄 받는 것보다도 그렇죠. 아예 그 여기서 지워주는 게 최고거든요. 그럼요. 일단 그 경찰 단계에서. 그 저 수사 담당자 누구야? 그 저기 아, 내 후배. 대우 경찰서. 이 새끼 내가 알지. 내 그놈이랑 내가 술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말이야. 어? 말 다 했어. 내가 전화 한 통 할게요. 그럼 그 자리에서 막 전화 바로 해버려 막. 그래갖고 이거 내가 봤는데 3개만 빼. 네. 자백할게. 7개 자백할게. 3개만 빼. 그러면 센 거야. 근데 그때 여러분 생각해야 될 건 피해자의 입장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다. 피해자는 무지하게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돌아버리지. 예, 돌아버리죠. 그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다니까요. 경찰한테 다 몰면 그런 문제 생겨.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싸움박질하고 견제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검사 삭제. 피해자 평생 우리 뭐 허지영 기자나 저는 피해자들을 제보자로 해서 만나고 살아왔어요. 피해자 한 사람이 한을 품잖아요. 뭐 죽을 때까지 눈 못 감아요. 그 사돈의 팔정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 피해자들이 뭐 수천 수만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 정권은 나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정청래 대표가 이상한 글을 또 딴지 게시판에 올린 건데, 딱 정청래 대표가 움직이고 딴지 게시판에 뭐가 딱 올라가면 또 이분이 항상 나서 최민희 의원, 자, 하루 만에 허위 주장으로 선전포고했대. 전 당대표, 이제 송영길 당대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완전한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폐지는 민주당의 약속입니다. 아, 이분들은 지금 이미 지금 하겠다고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콘텐츠로 경쟁하시기 바랍니다. 경쟁 예상 후보 흔들기, 허위 정보로 비난하기는 사절, 품위 있게 경쟁하시죠. 아, 진짜 최민희 의원 정말 바쁘십니다. 네. 저 그 작년 11월 달에 법사위에 제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검찰의 향후 20년간은 보안 수사권 절대 주면 안 된다고 제가 연설까지 하고 왔던 그 쇼츠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주장했던 건 민주당 의원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되 다만 이 경찰 수사 문제들 공백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수기 과정을 잘 거쳐서 제도의 촘촘함을 마련해 주겠거니하고 제가 가서 증인으로 가서 그렇게 연설까지 하고 왔는데 최민희 의원이 민주당의 약속입니다. 뭐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주장했던 건 이런 맥락이 아니에요. 촘촘하게 제도를 설계해서 검찰 개혁을 하라는 얘기였지. 그냥 자기들 그냥 뭐 SNS에 그냥 선전용으로 이거 활용해 먹으라고. 그것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제가 목요일날 이번 주에 또 재판 받아요. 윤석열 명예훼손 그 조작 사건으로. 저 검찰 수사의 피해자입니다. 아직도. 네, 저는 그래서 보안 수사권 검찰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검찰 개혁하다가 저 경찰의 저 비대함과 온갖 그 부정부패 무능한 것들 이런 거 구멍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를 잘하라는 그 기본적인 신뢰 속에서 제가 민주당에 요청받아서 거기 가서 그렇게 연설해주고 온 건데 이러면은 정말 최민희 의원은 정말 국민을 배반하는 겁니다. 본인들의 당권을 위해서. 지금 화가 나요. 최민희 의원이 너무나 그 측면에서 정청래 의원 그냥 심기 경호 대장처럼 행동을 하시는데 지금 여전히 지금 과방위원장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과방위원장 되시는 분이 사실은 뭐 정청래 대표를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뭐 이동영, 김용민 뭐 저희 고발뉴스 같은 채널로 무슨 뭐 70억이 뭐 정부에서 광고비로 집행이 됐다 하는 그런 발언과 관련해서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잖아. 내가 언론재단에 관련해서 자료 요청해놨다고. 그게 팩트가 돼서 돌아다니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대통령 패널까지 받는다고. 그러니까 자, 이런 와중에 지금 최민희 의원이 지금 한 게 뭡니까? 언론개혁의 완성태라고 받아들이도록 주장했던 방송법 지금 여전히 지금 헛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와중에 마치 검찰 개혁은 보안 수사권 폐지하면 끝나는 것처럼 그게 민주당의 약속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다 하는 거 대단히 안타깝다 하는 내용이고요.